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정책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의 국제포럼에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안젤리카 교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국제전략 포럼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이 앉아 있었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안젤리카 슈렌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최근 국제 정세를 짚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어요.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고, 일본은 외교적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거세게 반발했죠. 하지만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묵했어요. 성명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56일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화면에 미국 공장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캔자스시티 자동차 부품 공장의 멈춘 컨베이어 벨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빈 작업장.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효과적인 강연의 비결이죠. 침묵이 세계 산업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역력한 표정들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질서는 이미 변했습니다. 단지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56일이 지난 후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발생한 이 일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같은 날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텍사스의 반도체 시설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는 모두 사소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의 지연, 기술적 업데이트의 지체 품질 검사의 강화 모두 설명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연은 한국에서 발생했어요. 저는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56일 만에 관세 정책을 수정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내용이었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발표 다음 날 모든 공장은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증거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드러났어요.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국제 뉴스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실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얼굴에서 의구심이 점차 이해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복잡한 통휘바퀴 같아요. 그중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장처럼
세계 경제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죠. 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대표 유토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반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거죠. 유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긴장된 침묵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전략적 결정들이 타임라인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 배터리 3대 강국으로의 부상, 디스플레이 기술 우위 강화 모두 계획적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국 대표 홍웨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반박하려는 그의 말은 생각보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이미 제 논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이해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저는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메모리 반도체 65%, OLED 디스플레이 90%, 전기차 배터리 35% 이런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폭풍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조금씩 그 침묵의 전략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것에 고정되었죠. 여러분은 매일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도구로 스마트폰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분리했습니다. 이 유리는 한국의 강화 유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모바일 유리 중 하나죠. 배터리를 들어 올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메모리 칩은 SK 하이닉스의 것이었죠. 저는 분해된 부품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정렬했습니다. 마치 해부학 수업처럼 말이에요. 애플의 로고는 미국이지만 심장은 한국입니다. 제 말에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전기차, 인공지능, 서버, 5G, 기지국. 우주 기술 모든 핵심 분야에 한국 기술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도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유럽의 자율주행차도 한국산 센서와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의 인공지능 서버도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통해 숨쉬고 있어요. 저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그러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세계 기술의 심장부를 장악해왔어요.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연장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는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청중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펼쳐졌어요. 대형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의 80%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조선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니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전략적 의미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해상 운송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원유 LNG, 곡물 모든 필수 자원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반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죠. 군사 전문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은 어떠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한국은 이지스함을 자체 건조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SLBM 탑재 잠수함도 독자 개발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많은 전략가들이 한국을 단순한 반도 국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지구는 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에 청중석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항만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불과 20년 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이죠. 저는 이 변화의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청중석에서 프랑스 대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어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K9. 자주포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시스템들이었죠.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핀란드도 K9을 선택했죠. 이집트는 한국과 전투기 공동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계약서와 협정서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함께 이전합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죠.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닌 동맹 관계의 구축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계합니다. 제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는 사실입니다. AI 기반 표적 인식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드론 연동 시스템. 저는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그들은 국방 독립성을 확보했고 이제 그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광장에 모인 5만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 중인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광장의 관중들은 눈물과 박수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이것은 감정의 외교입니다. 청중석에서 중동의 한 고위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외의 고백을 했어요. 제 딸이 이 드라마에 빠져 한국에 대한 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블랙핑크 제니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영국 왕실에 초청받은 모습. 프랑스 유명 토크쇼에 단독 출연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제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글로벌 브랜드의 앰베서더입니다. 샤넬, 캘빈 클라인, 디올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그녀를 선택했죠. 광고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니가 웃으면 세계가 움직인다. 저는 실제 광고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니가 착용한 제품은 평균 48시간 내에 품절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드라마도 단순한 가수도 아닙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웠고 더 깊게 침투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들이었어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을 언급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는 국제신문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미국 반도체법 발효 삼성과 SK기술자료 제출 거부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서도 한국 시스템 철수. 거부 일본 수출 규제에 한국 소재 기술 독립성 확보 러시아 침공 시에도 한국 독자적 제재 참여 등등. 여러분은 패턴이 보이시나요? 저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과 이후. 불과 3년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이 13%에서 76%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동맹국에게도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에 미국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따랐죠. 하지만 삼성과 SK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보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했어요. 중국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에게도 기술 주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힘의 원천이죠. 청중석에서 여러 대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대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자국의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영향력을 색으로 표시한 지도였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부품, 통신 장비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중심에 위치해 있었어요. 유럽 대표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흔듭니까? 저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작아서 안 보인 게 아닙니다. 조용해서 몰랐던 것 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R&D 투자율을 보여주었습니다. GDP 대비 4.8%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각 분야별 세계 특허 보유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위권이었어요.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나라죠. 청중석에서 중국 대표 홍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 적극적으로 과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만의 전략입니다. 갑자기 손을 들면 상대가 주목하죠. 하지만 조용히 심장을 잡으면 상대는 이미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세계 각국의 기술 의존도를 분석한 그래프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 부재시 대체 가능성 지수라는 그래프도 보여주었어요.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체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그 수치는 20% 미만이었죠. 세계는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저를 바라보는 의구심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죠. 한국의 침묵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는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기술 지도에서는 거인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거인은 매우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다만 매우 강력한 파트너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를. 일본 대표 유토와 중국 대표 홍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강연장 바깥으로 향했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듯 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심장 박동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은 더 이상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도 아니죠.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장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기술적으로는 거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강력하죠. 문화적으로는 매력적이며 전략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청중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지금 이 순간도 세계는 한국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세계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미국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한 강국 한국이 있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는 이제 조용한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